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으로 기차표를 예약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레일톡 앱을 설치해야지 되겠죠. 자, 코레일톡 앱은 KTX나 새마을호, 무궁화, 경춘선 등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날짜에 차가 언제 있는지, 빈자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죠. 굳이 표를 사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날짜에 표가 있는지 없는지 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앱으로 출발지와 도착지를 선택하고 기타의 옵션을 선택한 후에 승차권을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발권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직접 내가 예매하지 않더라도 자녀나 친구나 등이 예매를 한 승차권을 전달받았으면 그 전달받은 승차권을 코레일톡 앱을 통해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확인한 승차권을 가지고 내가 취소, 변경, 공유도 코레일톡 앱으로 가능합니다. 자, SRT, 수소 출발 SRT 앱에서 따로 예매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를 열어서 앱 및 게임을 검색하세요 하는 란에 코레일이라고 적습니다. 그럼 이렇게 코만 쳐도 코레일톡이 자동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코레일톡을 선택해서 설치를 하면 되겠죠. 설치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열기가 나오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분은 여기 눌러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화면이 나오고 나면 여러 가지 권한을 요구합니다. 위치나 전화 걸기 등등 접근 권한을 요구하면 이것을 모두 다 허용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허용을 누르고 나서 코레일톡 앱을 실행을 하면은 요즘은 꼭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는 주의사항이 먼저 나옵니다. 주의사항을 읽고 닫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승차권을 구입하기 전에 자녀나 친구로부터 구매한 승차권을 전달받았을 경우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승차권이 이렇게 이름과 그 다음에 전달자가 보내준 비밀번호와 함께 코레일 알림톡으로 승차권이 도착하였다는 메시지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코레일 앱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승차권 확인을 눌러줍니다. 자, 승차권 확인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회원번호가 지금 현재 선택이 되어 있는데 이거 코레일톡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비회원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비회원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비회원을 눌러줍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코레일톡 회원이면 번호를 입력하면 되겠고, 비회원인 경우는 이름, 전화번호,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해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비회원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본인의 이름, 전화번호, 그 다음에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이름, 전화번호, 승차권 반환 확인을 위한 필수 정보입니다. 내가 방금 입력한 이름과 전화번호가 뜹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네 하고 눌러줘야지 되겠죠. 네 눌러주고 다음 화면으로 진행합니다. 확인. 자, 이렇게 다 확인하고 나면은 전달받은 승차권이 보여집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야 되겠죠. 날짜, 그 다음 출발지, 도착지 자서 확인을 해봅니다. 그럼 여기 반환하기, 내가 이 승차권을 전달받았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이 승차권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내가 반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변경이 있습니다. 변경을 눌러주면 이 승차권을 내가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환, 변경이 전달받은 승차권을 확인하고 난 뒤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직접 예매하는 것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코레일톡 앱을 실행하고 나면 첫 화면에서 자, 편도, 왕복, 출발, 도착 등등등 여러가지 안내 화면이 뜹니다. 그 중에서 우선 KTX역 선택 지도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호남선, 경전선, 전라선, 강릉선 다 가능하겠죠. 서울에서 강릉이라고
강릉역을 선택해도 되겠습니다. 자, 편도를 할 것인지 왕복을 할 것인지 함께 예매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왕복을 누르면. 자, 앞에서 편도, 왕복 중에서 저는 편도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발일 날짜를 선택하고, 자, 출발일 날짜를 여기서 그냥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달력을 선택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눌러주면 달력이 나옵니다. 달력에서 6월 10일 아니면 2달 뒤에 선택한다. 달력에서 날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원수를 선택해 줍니다. 이제 다 선택을 했으면 열차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열차 조회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선택한 열차가 맞는지, 출발지와 목적지, 그 다음에 날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선택하면 여기 일반실, 특실 있는데 저는 일반실로 해서 일반실 쪽에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27,600원 요금이 나옵니다. 특실을 선택하면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열차, 출발, 도착, 그 다음에 좌석의 종류. 자, 이것을 선택했죠. 그럼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좌석을 다시 선택을 해야 되겠죠. 좌석 선택을 눌러줍니다. 자, 좌석 선택을 하는데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좌석이 있는지 없는지 나오게 되겠죠. 지금 이것은 예약이 가능하다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건 좌석의 종류, 유아 동반석이냐, 휠체어를 동반할 수 있는 휠체어 동반석이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요게 몇 호차를 선택할 것인가. 저는 지금 5호차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방향, 말발굽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순방향, 그 다음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으면 역방향이 되겠습니다. 또 창가 자리를 선택하겠다 또는 안쪽의 자리를 선택하겠다는 것이 선택이 되겠죠. 그럼 이 모든 것이 다 선택했으면 저는 요 12의 D를 선택했습니다. 선택하면 파랗게 색깔이 칠해집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한 장, 그 다음 5호차 12D석이다. 선택한 좌석이 나옵니다. 그럼 다 선택이 되었으면 선택 완료를 눌러주면 되겠죠. 자, 선택 완료를 눌러주고 나면 예매 눌러줍니다. 예매를 누르면 이제 마지막 남은 절차 결제만 남았죠. 결제는 마찬가지로 예매를 누르면 앞에서 전달받은 승차권을 확인할 때 똑같이 또다시 회원으로 할 건지 비회원으로 할 건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기서도 비회원으로 해보겠습니다. 비회원 누르면 비회원 이름,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난 뒤에 확인을 눌러주면 발권이 되겠죠. 근데 이제 회원과 비회원의 차이는 코레일 앱을 자주 사용하면 회원을 가입하면 좋겠죠. 그럼 포인트도 적립되고 회원 가입을 원치 않을 경우는 비회원으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그럼 마지막 남은 절차 이렇게 절차를 한 번 더 거칩니다. 이번에는 요금이 나오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내가 예매한 것이 맞는지. 그럼 저는 일반실을 선택했으니까 27,600원. 다음을 눌러줍니다. 다음을 눌러주면 결제수단이 나오겠죠. 결제수단 선택. 카드 결제를 할 건지 간편 결제를 할 건지. 간편 결제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여러 종류의 페이가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 신용카드 결제를 하겠습니다. 카드 결제를 선택하면 이렇게 카드 정보를 입력하라는 란이 뜹니다. 카드 정보를 입력하고 난 뒤에 결제하고 발권을 하면 창구를 거치지 않아도 스마트폰 안에서 확인만 하고 바로 열차에 탑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코레일톡 앱을 이용해서 승차권을 발급하고 전달받은 승차권을 확인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레일톡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카카오티를 설치하거나 또는 네이버와 이미 깔려있는 네이버 지도 앱에서도 KTX 예매가 가능합니다. 이 시간은 창구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집에서 직접 예매하고 결제하고 바로 탑승하는 코레일 결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직접 내가 예매하지 않더라도 전달받은 승차권으로
내 스마트폰은 앱을 통해서 취소나 변경까지 가능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